헌원과 치유, 누가 이겼을까? 환단고기 이후 치유를 우리 조상으로 모시며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비교해보며 치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에는 헌원이 치유를 죽였다고 하고 이것이 환단고기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역사입니다. 치유가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고 난을 일으키자 황제는 제후들의 군사를 징발해 탕록의 들판에서 치유와 전쟁을 하여 마침내 치유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런데 태백일사 신시본기에서는 치유가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았다고 하며 정반대의 기록을 했습니다. 헌원이 일어나자 곧 탕록의 볼판으로 나아가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았다. 위 두 기록과 달리 한비자 10과에는 헌원이 6마리 교룡이 끄는 수레를 타고 태산에 갈 때 치유가 앞장섰다고 자세히 나옵니다. 옛날에 황제가 귀신들을 태산 위에 모이게 했을 때 코끼리 수레를 타자 교룡 6이 끌었고 제후는 앞장섰으며 풍백이 그 앞을 쓸고 우사는 길에 비를 뿌리고 홍왕은 위를 덮었다. 한비자의 기록이 맞는다면 전쟁에서 헌원이 이겼으며 치유를 죽이지 않고 신하로 삼은 것이 됩니다. 치유를 죽였는데 태산 제천행에 치유가 앞에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기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헌원이 치유를 잡아 죽였다. 사기. 2. 치유가 헌원에게 이겨 신하로 삼았다. 환단고기. 3. 헌원이 치유에게 이겨 신하로 삼았다. 한비자. 그렇다면 다른 기록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자 지수에는 헌원이 치유를 관리로 보냈는데 치유가 병장기를 만들어 헌원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처음에는 치유가 헌원의 신하였습니다. 황제가 이러한 정령을 시행한 지 10년에 갈로산을 발굴하여 물이 흘러나오자 광석이 따라 나왔습니다. 치유를 관리로 보내 이를 다스리게 하자 탈가분, 창 등을 만들어서 그해 9개의 제후국을 현병하였습니다. 그 뒤에 옥모산을 발굴하여 물이 흘러나오자 광석이 따라 나왔습니다. 치유를 관리로 보내 다스리게 하자 옥모의 창과 예의창을 만들어서 그해 12개의 제후국을 현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군주가 급작스럽게 싸우며 한 번 노하심에 죽어 넘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라에서 지하자원을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하면 전쟁을 유발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병가의 책인 육도, 호도, 군영에도 헌원이 치유를 격파했다고 나옵니다. 굴대가 짧고 잘 구르고 창을 매단 전차 120대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옛날 황제가 치우씨를 격파할 때에 사용한 것으로서 적의 보병, 기병을 공격하여 진퇴의 궁원 적을 요격하며 패주하는 적을 차단하고 치는 데에 사용합니다. 다소 신화적인 이야기로 적어놓은 산해경, 대왕복경에도 치유를 죽였다고 나옵니다. 치유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치자 황제가 이에 응용으로 하여금 기주야에서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응용이 물을 모아둔 것을 치유가 풍백과 우사에게 부탁하여 폭풍으로 거침없이 쏟아지게 했다. 황제가 이에 찬여인 발을 내려보내니 비가 그쳤고 마침내 치유를 죽였다. 발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자 그가 머무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태백일사 신시본기에는 10년 동안 73회를 싸웠다고 하는데 헌원은 매번 패하고도 더욱 크게 군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때에 공손언원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토창민들의 우두머리였다. 처음 치유 전왕이 공상에 입성해서 크게 새로운 정치를 편다는 말을 듣고 감히 스스로 찬자의 뜻을 대신하려고 크게 병마를 일으켜 와서 전쟁을 하려 하니 치유 전왕은 먼저 항복한 장수 소호를 보내 당록에 쳐들어가서 에워싸 이를 전멸시켰다. 치유 전왕은
10년 동안 헌원과 전쟁을 73회 했다. 헌원이 동쪽으로 침략하는 길을 막게 하였다. 갈관자 세병에는 10년간 73회 전쟁이 아닌 100번을 전쟁해서 치우가 72회를 이겼다고 합니다. 황제가 100번을 전쟁했는데 치우가 72번을 이겼다. 어느 기록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치우가 전쟁에서 여러 번 이겼기에 후대에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환단곡이 기록대로 전쟁의 신과 1년에 7번 이상 10년 동안 전쟁을 했다면 오히려 헌원이 전쟁의 신이 아닐까요? 헌원과 치우의 전쟁은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양쪽 기록이 서로 다르니 그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환단곡이대로 치우가 헌원에게 이겼다면 치우와 그 후손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우와 치우 후손 그 누구도 전쟁 후 역사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중공의 소수 민족인 묘족이 치우를 시조로 삼는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반면 헌원과 그 후손들은 어떨까요? 장남인 소호금천은 회남자 시치군에 서방 1만 2천리를 다스렸다고 하고 사기 오제봉기에 차남인 창의도 천하를 가졌다고 나오니 이 둘이 좌우대감의 보직을 가졌습니다. 헌원의 손자인 전욱고양에 대한 대대력이 오제덕의 공자의 설명에 전욱은 용을 타고 다니며 사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유릉, 남쪽으로 교지, 서쪽으로 유사, 동쪽으로 반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북쪽 유릉은 어두운 언덕이란 뜻이니 낮이 짧은 시베리아입니다. 남쪽 교지는 북베트남이고 서쪽 유사는 사막지대입니다. 동쪽 반목은 요임금 때 지각변동과 대홍수 이전 지명이기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흉노, 북이를 포함한 북방 민족들이 전욱고향을 시조로 삼는 것은 전욱고향이 북쪽으로 유릉까지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공자월 전욱은 황제의 손자로 창의의 아들이며 고양이라 한다. 용을 타고 사해를 다녔고 북쪽으로 유릉, 남쪽으로 교지, 서쪽으로 유사, 동쪽으로 반목에 이르렀다. 이후 요임금도 비슷한 영역을 다스렸고 요임금은 서쪽 옥민을 가르쳤고 동쪽으로 흑치에 이르렀고 북쪽으로 유도를 복종시켰고 남쪽으로는 교지를 인도하였다. 순임금은 군자국 이천리까지 포함해서 더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살펴보았듯 치우와 치우의 자손들이 성공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헌원과 헌원의 자손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며 성공했기에 치우가 헌원에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치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공자는 대대歴이 용병에서 치우가 탐욕스럽고 의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치우는 서인으로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이익과 함께하니 의가 없습니다. 관자지수의 기록대로 신하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재물을 빼돌려 병장계를 만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탐욕스럽고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헌원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대歴이 오제덕에 만민을 어루만졌고 사방을 제도했다고 합니다. 춘추시대 사람으로서 은나라 후손으로 동이족이라는 공자의 헌원과 치우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릅니다. 사기 오제봉기 등의 헌원에 대한 기록은 공자의 설명이 근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춘추시대 동이족은 치우를 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김유신 열전에도 삼국이 헌원의 후예라고 했으니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까지는 치우를 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왕운기 권상에 천부를 받은 이가 헌원으로 치우를 멸했다고 하니 하늘에서 천부삼인을 가지고 온 천조 환웅의 정통성이 헌원에게 이어졌습니다. 황제는 성은 공손이며 토덕을 가졌고 탕록에 도읍하였는데 옮겨 다니느라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 이름은 헌원이며 효음시라 불렀다. 원년은 정해년이다. 소전의 아들로서 어머니는 부고이다. 창일로 하여금 문자를 만들게 하고 천부를 받아 장수대오 정절을 두었으며 창 갑옷 활화사를 만들어 치우를 멸하였다. 뒤에 성을 바꾸어이라 하였으니 왕위에 100년 있었다. 구위에는 군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군자 불사지국이라 칭송했는데
치우는 아무리 동이족이라 할지라도 군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군자국을 맥을 이은 한국인이 치우를 자랑스러워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치우를 조상으로 모셨을까요? 세종실록에는 중국의 기록을 보고 주나라 제도 따라 치우에게 제사할 것을 건의한 기록은 있으나 시조 제사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기록 어디에도 치우를 시조로 모신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전욱 고향을 고씨의 시조로 삼는다 했고 가야와 신라 김씨는 소금천을 시조로 한다고 했으며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에도 삼국의 조상들은 단군이 아닌 옛 성인의 후예가 아닌가 의문합니다. 진나라 한나라의 나이 때 중국 사람이 해동으로 많이 도망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삼국의 조상들은 옛 성인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옛 성인은 당연히 전욱 고향과 소금천의 공통조상인 헌원입니다. 앞서 살펴본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헌원의 후예라고 밝혔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소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환단고기는 헌원을 한족 시조로 여겼기에 치우가 이겨서 헌원을 신하 삼아 서쪽으로 쫓았다고 왜곡합니다. 하지만 한족의 시조인 한고조 유방 역시 헌원이나 치우를 시조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기 고조본기에는 한고조 유방의 부모의 족보만 있을 뿐 오제본기부터 진시황 본기까지의 다른 기록과 달리 그 선대의 족보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족보를 제대로 모르는 집안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해연 풍읍 중양리 사람으로 성은 유고자는 개다. 그 부친은 태공이고 모친은 유온이다. 치우는 동이족이며 묘족의 시조라고 합니다.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와 도쿄대학이 만든 동아시아 민족들의 개통서를 보아도 한국인과 묘족은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한국인 중에 치우를 시조로 하는 성씨는 없습니다. 치우가 동이족이라 할지라도 한국인의 조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몽골 침입 이후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국조헌원이 시조가 아닌 단군이 시조라고 날조한 후 헌원이 국조라는 것을 숨기려는 환단고기를 쓴 당시의 제야사학자들에 의해 동이족 치우가 한족 시조 황제 헌원을 이겼다고 날짜한 것에 현재의 유사 역사학자들이 환호하는 꼴입니다. 삼국사기의 헌원의 후예라는 기록을 인정했다면 족보를 부정하는 왜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치우의 후손이 현재 한반도에 있습니까? 치우와 그 후손이 우리 역사의 주체로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정체성을 잃게 하는 왜곡된 기록에 열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당서 동의열전에 신라가 군자국이라 했고 논어정의에 통일신라를 이어 왕조를 연 고려 역시 군자국이라 했으니 군자국의 맥을 이은 한국인이 치우를 자랑스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위에는 여러 군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군자 불사지국이라 칭송했는데 치우는 아무리 동이족이라 할지라도 군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종교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 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3-2-4-2-6-7-6-3-6-3 문의 010-5787-7998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온에어 스튜디오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